네,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 작곡가 강사 소수정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멜로디와 화음입니다. 우리가 멜로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보통 아주 아름답거나 기억에 남거나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이상한 멜로디를 만들어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이상한 멜로디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듣고 살아왔던 그런 멜로디들, 선율들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상한 멜로디는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사실은 멜로디를 작곡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멜로디 만들기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멜로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재밌게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은 멜로디를 만들 때 우리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소리,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소리, 그리고 건너뛰는 소리, 약간의 도약이 있는 소리들로 멜로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번 이상한 멜로디 만들기에서는 그런 규칙을 다 없애고 아이들이 마음껏 멜로디를 만들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모여있는 모든 아이들이 멜로디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강사 선생님께서는 어떤 멜로디들이 있는지 먼저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닌 여러 음향이 뭉쳐진 클러스터의 소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소리, 반복되는 소리, 크고 작은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멜로디 만들기를 할 때에는 피아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피아노에서는 음역이 넓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이상한 멜로디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아래 음에서 뭉쳐진 소리로 크게 3초간 한 번, 또 중간에서 반복되는 소리 빠르게, 그리고 보통 크기로 5번,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오는 소리 한 번, 그리고 다시 맨 아래로 가서 뭉쳐진 소리 2초간 2번, 맨 마지막에는 아주 높은 곳에서 짧고 크게 한 번. 이런 식으로 기존의 멜로디와는 사뭇 다른 멜로디 곡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그래픽 노테이션, 즉 그림 악보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만들 때 기록을 해야 하고 기록을 해야지만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오선보에 처음부터 악보를 온전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 악보를 선택합니다. 각각의 소리들을 아이들이 들려지는 이미지대로 종이에 적어 넣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규칙을 주자면 왼쪽 Y축은 음의 높낮이가 됩니다. 아래 X축은 시간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의 높낮이를 자신이 생각하는 도형이나 그림이나 색깔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픽 노테이션, 즉 그림 악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그래픽 노테이션은 작곡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5선 악보를 이용해서 작곡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악보를 이용해서 작곡을 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연간 경험해 본 결과 5선지의 악보를 그리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박자가 잘 들어갔는지 이 음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제한적인 곡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소리들을 표현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픽 노테이션은 이상한 멜로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악기 인터뷰,
또 작곡 시간,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픽 노테이션을 꼭 숙지하시고 활동하면서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상한 멜로디를 만들 때 아이들은 각각의 음의 아티큘레이션과 샘여림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점점 커지는 소리인지 점점 작아지는 소리인지 보통의 크기인지 혹은 짧은 소리인지 긴 소리인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라 아이들의 짧음과 강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짧음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1초, 2초 이렇게 초로 음의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는 선생님께서 학생과 확인하시면서 더 높은 음인지 더 낮은 음인지 중간 음인지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을 들어보고 각각 이게 왜 이 음악이 이상한 음악인지 이상한 멜로디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음악과 이상한 멜로디의 음악은 사뭇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런 지점들을 아이들과 나누시고 작곡할 때에 적용하셔서 아이들이 멜로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음을 나타내는 이어 판타지입니다. 이어 판타지는 말대로 귀에 환상적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4개에서 5개의 화음을 만들고 그 화음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화음을 들은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그때 생각나는 기분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장화음을 들려줬을 때는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것 같다, 해바라기 같다, 무지개가 뜬 것 같다, 물 표면에 햇빛이 비친 것 같다 등 밝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단화음을 들려주었을 때는 약간 슬픈 느낌, 비가 오는 것 같다, 파란색 등등의 많은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아이들이 작곡을 할 때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어 붙일 때 화음의 이름을 기억하여 나만의 화음을 곡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화음, 단화음, 증화음, 감화음, 집합인 클러스터 등등 여러 가지 화음을 사용하여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묻고 아이들은 그 화음에 각각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잘 이루어질 시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화음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또 다 같이 함께 화음을 듣고 그 느낌을 적어보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어 판타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음들의 순서를 나열하고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후에 우리가 3강 작곡하기에서 다뤄볼 타임라인 구성하기가 여기서 미리 제시되게 됩니다. 5가지 혹은 4가지의 화음을 아이들이 들어보고 순서를 뒤죽박죽 나열한 다음 이 화음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화음만 가지고도 짧은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어 판타지 혹은 이상한 멜로디는 앞으로 있을 작곡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이용하셔서 확장시켜서 또 다른 활동으로 재밌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소리들과 멜로디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상상의 소리, 아이들의 상상의 이름을 붙이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 리듬부터 시작하여서 작곡 발표회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용어나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박자, 리듬, 멜로디 선율의 규칙, 형식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모든 활동에 아이들이 직접 체득하도록 잘 주의를 살피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멜로디와 화음을 다룬 2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